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쌈장에 꼭 찍어 먹는 거, 김치 담글 때 들어가는 거, 심지어 라면 스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그 재료. 네, 바로 마늘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마늘이 한쪽에선 혈액순환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불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장병 환자한테는 독약이라고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일까요? 오늘은 이 마늘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아주 깊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늘의 역사부터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능,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작용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뤄드릴게요. 자, 먼저 마늘이 얼마나 오래된 식재료인지부터 볼까요? 마늘은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식물이에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도 마늘이 등장합니다. 노예들이 힘든 노동을 버티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마늘을 먹고 체력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마늘을 먹고 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투력의 원천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단군 신화 기억하시나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을 버텨야 했다는 그 이야기요. 여기서도 마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정화하고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신성한 재료로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에도 마늘은 아주 중요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운을 보충하고 냉기를 몰아내고 독을 풀어주는 음식으로 설명돼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마늘은 그냥 반찬거리 재료가 아니라 약이자 건강지킴이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늘은 예로부터 세계 어디서나 힘과 건강을 주는 음식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고 연구가 계속되는 거죠. 그럼 왜 마늘이 이렇게 특별할까요? 비밀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씹거나 으깰 때 생겨나는 성분인데 그 특유의 강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단순히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심지어 암세포 성장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셀레늄, 플라보노이드, 황화합물 같은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하니 작은 한쪽이 온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까요? 첫째, 혈액순환 개선. 마늘이 왜 혈액 청소부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를 더 맑고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거죠. 특히 알리신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드는 걸 막아줍니다. 혈전이라는 게 결국 피가 엉겨붙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건데 이게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심혈관 질환 예방식품으로 꼽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평균적으로 5에서 10mHg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약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자연식품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거나 자주 저리는 분들에게 마늘이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두 번째로 마늘은 면역력에 좋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고 불렸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알리신의 강력한 살균 작용 때문입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 같은 흔한 질환에 덜 걸린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잔병 치레가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마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마늘 꿀절임이나 마늘차를 마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힘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마늘 한쪽이 그냥 맛내기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 항암 효과.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유황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마늘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같은 동양권에서는 위암 발병률이 높은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마늘 하나만 먹는다고 암이 안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 돌연변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식단에도 종종 마늘이 포함되는 거죠. 넷째, 항산화와 노화 억제. 네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이 늙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세포가 산화되면서 손상되고 그게 주름, 피로,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마늘은 이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덕분에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각종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 건강이나 활력 유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혈관이나 장기가 빨리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마늘은 그냥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몸을 젊게 유지하는 천연 보약 같은 거죠. 하지만 마늘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위장 쪽이 약한 분들한테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마늘 속 알리신은 강력한 성분이라서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평소에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마늘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더 심합니다. 위가 보호막 없이 그대로 자극을 받으니까 속 쓰림, 복통, 심하면 구토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내 위장이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둘째, 과다 섭취 시 문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마늘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대략 생마늘 2-3쪽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훨씬 넘게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멍이 잘 들거나 잇몸이나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을 과도하게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화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조절하셔야 해요. 셋째, 소화불량과 장 트러블. 마늘은 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을 먹으면 방귀가 심하게 나오거나 배가 더부룩해지고 설사를 하기도 해요. 이건 마늘 속에 들어있는 프록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마늘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늘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다면 억지로 꾸역꾸역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넷째, 특별한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 그 다음은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어린이의 경우. 위장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마늘을 그대로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극이 너무 강해서 속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마늘을 반드시 익혀서 소량만 주는 게 좋아요. 둘째로 임산부. 임신 중에도 마늘은 소량 섭취는 괜찮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후반부에는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리고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대처법 정리.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늘이 혈액순환에 좋고 면역력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인 건 맞아요. 하지만 위장병 환자, 장이 예민한 분,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마늘을 먹고 속이 아프거나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내 몸이 지금 마늘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억지로 계속 먹지 말고 섭취 방법을 바꾸거나 줄여야 해요. 생으로 먹을 때 부담스럽다면 구워 먹거나 찜이나 국물에 넣어 익히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양을 줄이고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이 가장 풍부하게 살아있어요. 씹었을 때 나는 그 강렬한 향, 바로 그게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항균 작용을 원한다면 생마늘 섭취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극이 강하다는 거죠.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일부 줄어들지만 대신 항산화 성분이나 다른 유익한 물질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위 자극도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효능 극대화라기보다는 부담 없이 꾸준히 먹기에는 익힌 마늘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조리할 때에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은 다진 직후 바로 익히면 알리신이 잘 생성되지 않아요. 마늘을 다진 뒤 5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겨난 상태로 요리에 들어갑니다. 작은 차이 같아도 효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마늘 속 유효 성분이 파괴돼요. 마늘이 타버리면 쓴맛만 강해지고 좋은 성분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볶을 때는 중불에서 은은하게 노릇노릇할 정도로만 조리하는 게 좋아요. 셋째, 구워 먹을 때는 껍질째 통째로 구워도 좋습니다. 속은 부드럽고 달콤해지면서 소화에도 부담이 덜하죠. 이건 마늘을 잘 못 먹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대체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 생마늘 기준 하루 2-3쪽입니다. 작은 쪽으로는 3-4개 정도 되죠. 익힌 마늘은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대략 하루 5-6쪽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적당히입니다. 한 번에 왕창 먹었다가 탈 나는 것보다 매일 식사에 조금씩 곁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김치, 장아찌, 찌개, 구이 등 우리 식탁에서 마늘을 활용할 방법은 정말 많으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마늘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약처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마늘을 구워 꿀에 찍어 먹거나 따뜻한 물에 마늘을 넣고 차처럼 마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은 목의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손발이 찰 때 마늘 술을 담가 소량씩 먹거나 관절 통증에 마늘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적으로 더 안전한 치료법이 많지만 이런 민간요법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건 그만큼 효과를 체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다만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마늘을 더 쉽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흑마늘 아시죠? 마늘을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시킨 건데 맛이 달콤하고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더 풍부해지고요.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이에요. 또 마늘 추출액이나 마늘 캡슐 같은 건강 보조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마늘 특유의 냄새와 자극이 싫은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약 대신 음식으로 생각하면서 꾸준히 적정량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째, 마늘은 예로부터 전 세계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쓰여왔다. 둘째, 현대 과학으로도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항산화 작용 같은 효능이 증명됐다. 셋째, 하지만 위장병 환자나 위가 약한 사람, 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고 혈액 응고 억제 작용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넷째, 그래서 생마늘은 하루 2-3쪽, 익힌 마늘은 5-6쪽 정도가 적당하다. 꾸준히 적당히 먹는 게 가장 현명하다.
결국 마늘은 천연 보약이자 날카로운 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잘 쓰면 내 몸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지만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게 무리해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삼겹살에 곁들여 먹던 그 마늘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마늘을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익혀서 또 마늘을 먹고 특별히 효과를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지나치는 음식과 건강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늘 혈액순환에 좋은 슈퍼푸드일까? 위장병 환자에겐 위험한 독일까? 정답은 바로 적당히 내 몸에 맞게 먹을 때 최고의 보약이 된다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